네,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시간으로 15일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루 사이에 4.69%나 빠졌는데요.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주가가 확 꺾이게 된 것이죠. 사실 이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AMD나 인텔 같은 기업들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 자체가 이날 동시에 다 같이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배경에는 바로 ASML이 있었습니다. 이날 ASML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반도체 섹터 전반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한 번씩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ASML의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보게 되면요. 74억 6,700만 유로의 매출과 20억 7,700만 유로의 순이익을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나 직전 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성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반도체 섹터를 부진하게 만들 만한 일이었나 이제 싶은데요. 사실 문제가 되었던 거는 당장 이번 분기 실적보다도 이 기업이 제시한 이제 가이던스였습니다. 이번 3분기에 ASML은 이제 넷 부킹, 그러니까 순 예약을 26억 3,300만 유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킹이라는 것은 계약은 체결이 되었지만 아직 실현은 안 된 그런 계약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말하죠. 다시 말해 ASML이 이번 3분기에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도 이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부진한 부킹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ASML은 가이던스 또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ASML은 AI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시장 부문들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객들의 신중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고객이 더 이상 자신들의 장비를 잘 사주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셈입니다. ASML이 제시한 2024년 연간 가이던스의 변천사입니다. 이제 작년 4분기에는 우리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이고 아마도 2023년 매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2024년 연간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대신에 이 2024년을 기점으로 2025년에는 막대한 성장을 준비하게 될 거다 라고 좀 포부를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2024년 연간 매출은 280억 유로 수준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거는 작년 실적과 거의 비슷하니까 크게 이제 달라진 바가 없죠. 다만 2025년 매출에 대해서는 과거 막대한 성장을 이야기했던 것과 비교해서 300에서 350억 유로를 전망하면서 다소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2022년 인베스터 데이 때 자료인데요. 당시 ASML은 2025년까지 300억에서 40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이번 분기에 제시한 전망을 살펴볼까요? 300에서 350억 유로, 과거 제시했던 가이던스 상단을 50억 유로나 깎은 것입니다. 이는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전망과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이었는데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358억 유로에 잡혀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ASML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게 도대체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것은 바로 ASML이 이것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품이 뭐냐고요? 네,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바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장비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 장비냐면요.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겨 넣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포토 공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EUV입니다. 우리가 조각칼이 너무 두꺼우면은 얇은 선을 팔 수가 없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얇은 선폭, 그러니까 3나노, 2나노 요즘 선단 공정이 극한으로 이제 작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EUV 장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EUV가 없으면은 사실상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ASML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었고 이거를 바라본 시장은 그러면은 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둔화되는 건가? 아니면은 반도체 수요가 약화된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어서 그러면 이거 엔비디아에게 위기가 아닌가? 라는 심리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죠. 이게 정말로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위기일까요? ASML과 엔비디아의 연결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은 하지 않고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설계한 첨단 반도체는 모두 TSMC가 생산을 하게 되죠. 직접 생산을 하는 주체가 TSMC인 만큼 ASML이 만든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도 역시 TSMC인데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는 TSMC의 생산을 위탁하고 그 위탁받은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TSMC는 ASML의 장비를 사용한다라는 관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에 타격이 있으려면은 TSMC의 생산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엔비디아의 칩은 TSMC의 어떤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걸까요? 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이제 4나노 공정을 통해서 블랙웰 반도체가 생산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4나노 공정 반도체들을 TSMC는 어디에서 만드냐? 가장 주된 생산지는 대만 본토에 있는 팹 18 공장이고요. 이외에도 애리조나주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장 역시 이제 TSMC의 4나노 공정을 채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애리조나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상반기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N4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생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 TSMC의 생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ASML의 장비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TSMC의 4나노 공정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온 트랙이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ASML 또한 그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발표하면서 이제 AI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발전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ASML의 부진이 엔비디아의 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SMC가 공장을 멈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였으면 모를까. 지금 당장의 ASML 장비가 판매가 다소 부진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엔비디아 실적에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붕어빵 틀을 만드는 공장이 중단이 되었을 때 당장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못 사 먹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보유한 장비들이 있고 그거로 계속해서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ASML이 당장 EUV 장비에 대한 판매가 부진하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생산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CEO와 만나고 나서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2025년에 AI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랙웰의 출시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12개월어치 주문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현재 엔비디아의 생산 라인에 있어서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는 이어서 단기적으로 블랙웰 확장이 매우 강력해 보이며 로드맵에 큰 변화는 없고 모든 지표가 이제 비즈니스가 여전히 견고하며 향후 전망도 매우 긍정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면서 아주 강세를 점쳤습니다. 사실 이런 것 외에도 또 엔비디아의 성장에 있어서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JP모건이 올해 5월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 빅테크들이 AI에 대해서 어떻게 자본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제 지난해 3분기부터 분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AI에 대한 빅테크들의 지출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언급했던 12개월어치 주문량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바로 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입니다. 이것은 현지 시간 10월 15일 델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들은 이미 델 파워엣지 XE9712라는 엔비디아 GB200 반도체를 탑재한, 그러니까 블랙웰 아키텍처로 사용된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를 론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엔비디아는 ASML 이슈와 무관하게 블랙웰을 제대로 시동을 거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제 나온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엔비디아가 더 이상 중동 지역에 수출을 할 수 없게끔 미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마저도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제재이기는 합니다. 엔비디아에 있어서 미국의 매출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전체 매출의 43%가량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다 합쳐도 6.6%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중동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엔비디아의 성장에 크게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ASML의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게 된 어떤 경위,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당장 ASML이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저하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ASML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이라고 불리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장비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퍼지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적 지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런 지점들 잘 고려해가면서 투자에 나서시면 좋겠습니다. ETF 기초부터 유형별 총정리까지 머니네버슬립에서 단 3시간 만에 미국 ETF를 총정리하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